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유기니 섬.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의 땅. 그곳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세상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온몸에 새긴 원시부족. 원시의 야성을 간직한 호전적인 이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가족과 부족을 위해 울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영혼의 강미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펼쳤던 전사의 후예들. 그들의 이름은 사와족입니다. 사와족을 만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파푸아 섬으로 가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정글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 파푸아의 탄광도시 티미카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아가스까지 이동한 후 다시 배를 전세로 빌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푸아 섬은 원시 부족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900여 개의 소수 부족들이 각기 다른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채 정글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남쪽 해안가에 살고 있는 아스마 쪽의 일족인 사와족은 가장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로렌지 강 자락에 위치한 사웨르마 마을. 마침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사와족 전사의 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부족장의 허락이 있어야 취재가 가능하답니다. 10개의 마을에 흩어져 사는 사와족 전사들이 함께 펼치는 축제. 다행히 부족장과 마을 촌장들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축제를 위해 사와족 전사들은 온몸을 치장합니다. 사고 야자나무 가루로 분장을 하고 몸에는 화려한 장식도 답니다. 화려할수록 적을 위협하고 적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는군요. 드디어 사와족 전사들이 북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광대 역할을 맡은 전사들은 요란한 몸짓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축제에 나갈 전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드디어 전사의 축제 룸바브라우가 시작됐습니다. 룸바브라우는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강에 띄우는 진수식으로 오랜 세월 강을 따라 생활해왔던 사와족들에겐 가장 중요한 전통 축제입니다. 폭이 30cm도 되지 않는 작은 배 위에서의 삶. 사람도 배도 모두 무사하길 바라는 축제랄까요. 부족장의 진두지휘 아래 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거친 원시 정글을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뱃사람들의 힘찬 전진. 파푸아 섬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스마 쪽의 일족, 사와족 전사들은 과거 이 작은 배 위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습니다. 많은 부족민들이 이 배 위에서 전사했고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 후에는 적의 인육을 먹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족과 치열하게 펼쳤던 배 전투.
그만큼 사와족에게 배는 부족의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부족장과 마을 촌장들만이 정글로 향하는데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진창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마을 원로들이 멈춰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부족의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찾는다는 곳. 다름 아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사당입니다. 이곳에서 사와족 원로들은 조상들에게 눈물로써 허르맛 구보란이라 불리는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새로 만든 배를 강에 띄우며 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오래된 그들만의 의식. 사와족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조상들에게 먼저 알려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고 합니다. Untuk menghormati leluhur yang sudah mendahului kita, karena mereka punya pemakaman kan semua di sana. Itu penghormatannya. Setelah itu kami kembali lomba perahu. 조상들에게 배 진수식을 알리고 나면 롬바 프라우 축제의 하이라이트. 배 경주가 시작됩니다. 아도로프 부족장의 지휘 아래 대열을 정비하는 배들. 부족장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다른 배들도 일제히 전력 질주를 합니다. 부족장이 수신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며 달립니다. 10개 마을 200여 명의 사와족 전사들이 모두 함께하는 배경주. 특별히 순위가 정해진 전투 시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와족 전사들입니다.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사와족의 위세를 한껏 과시한 전사들의 배는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온 힘을 다했던 터라 전사들은 강물에 몸을 던져 열기를 식힙니다. 탈진에 배에 실려온 전사도 생겼네요. 통나무 배 한 척에 몸을 의지했던 사와족 룸바프라우 축제의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사웨르마 마을. 밀물 때는 수상도시로, 썰물 때는 뻘로 변하는 마을의 집 하나하나는 나무로 기둥을 받친 나무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사와족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때문에 그들은 조상이 나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나무의 정령을 믿으며 나무에서 주식을 얻기도 하고 강을 오갈 수 있는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Orang Asma pintar pegang kayu, dulu sama Ciwaka. Kayu itu sangat berguna untuk kita orang Asma.
sangat berguna dan bermanfaat. Oleh karena itu kami amat mencintai dan menghormati kayu. 나무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진 사와족. 그들은 이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방 한 칸짜리 나무집에서 사와족을 이끄는 부족장 아도로프는 4명의 부인을 포함해 17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Kenalkan keluarga bapak ya. Yang saya mendapat istri yang pertama ini, namanya Lucia Togrim, dan saya mencetak dan melahirkan ini anak yang paling tua, Samuel Pomar. Istri yang kedua, mengapa saya ambil? Oke, saya ambil justru karena ini istri yang ketiga. Ya. Nama Faustina. Saya jadikan cucu ini menjadi anak saya. Oh ya. Iya. Nama Marcia Toraise Yes. dari kampung atas. 아, 야. Jadi punya 특별히 룸바프라우 축제 기간에는 다른 마을 촌장들도 함께 지낸답니다. kepala suku sehingga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니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군요. kakak ini dia kepala suku Bu. 야. 4년 전까지 부족장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조카 파스칼은 결혼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Kalau mau jadi kawin, perlu ada apa? Biar-biar Ah. kampak batu Kampak kasih batu. sama bapak pembantu dengan kampak. Kasih sekarang. Oke. Oh. Ini sekarang diberikan. Bapak pembantu sudah serahkan saya, dia punya anak sama saya sebagai kepala. 다른 원시 부족들과 달리 대형 소라와 돌도끼 한 자루면 결혼이 성사된다는 사와족. Umur 15, 아, 남아냐? Maria. 말이야. umur 결혼하는 데 있어 부족 남자들에게 큰 부담은 없지만 아이가 생기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Ya, ini rumah siapa punya? Bapak pembantu. Ah ya? Nanti perempuan dia dong bake, saya punya rumah dengan saya punya bapak punya rumah. Don antar Tolong kasih tahu rumahmu. tungku api, para-para, atap, daun sagu. 파스칼도 언젠가는 나무로 집을 지어 가족과 독립할 날이 오겠죠. 그날 오후 물때를 맞춰 파스칼이 강으로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갈 모양인데요. 통나무로 만든 작은 배는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지만 뒤집어지지 않고 잘 달립니다. 생각보다 꽤 속도도 빠르죠. 그렇게 40여 분쯤 강의 지류를 따라 달렸을까요? 파스칼이 강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물을 내립니다. 파푸아섬 남쪽 해안지대, 바다와 만나는 로렌지 강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물때를 잘 맞추면 민물 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와족 새우잡이로 명성이 자자한 파스칼. 이제 본격적인 그의 새우잡이가 시작됩니다. 로렌지강 하류는 바다와 만나는 합류 지점이라 소금의 농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잡힌 민물새우는 간이 적절히 밴 것이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네요. 새우잡이를 시작한 지 1시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시계에 맞추려면 파스칼도 부지런히 그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와, 반약이야?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파스칼의 양손에는 새우들로 가득하겠네요.
사람을 품고 마을을 품고 부족의 전설을 말없이 품었던 로렌즈강. 강변의 하루가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그날 밤 파스칼이 저녁 준비를 합니다. 불을 피워 막 잡아온 새우를 굽는데요. Para mim. Acho xixima para mim. 오늘의 저녁 메뉴는 새우구이와 사고 요리. 이들의 주식인 사고는 사고 야자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녹말인데요. 사고 녹말 덩어리를 물에 적신 후 그대로 불에 굽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된다는군요. Era 5 na uma, era 5 먼저 잘 구워진 싱싱한 새우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파스칼. 구운 사고 녹말은 야자 껍질을 잘라 만든 소를 이용해 대부분을 털어낸 후 먹습니다. 우리네 백설기 떡이 절로 생각나는 사고 녹말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막간 낭수거? Langsung. Ketebari. 이게 백설기 맛이 나네. 자연에서 구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이것이 그들의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아스마 쪽의 일족인 사와족은 대대로 작은 부족 단위로 모여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중심으로 단결력이 강했던 것도 어쩌면 서로가 깊은 교류 속에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이면 부족 남자들이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사와족. 파푸아를 상징하는 목각 공예품들도 그들의 손에서 완성됐습니다. 나무에서 태어나 나무와 함께 자란다고 믿는 사와족은 자신들이 조각을 함으로써 나무의 영혼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 작품 속에는 사와족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Kami kena. Dulu pakai ini, tulang kasuari ini. 뚫랑 까수아리. Ya, tulang kasuari. Dan ini besar, dan dia punya samping juga ada kecil. 야, Ada dua. ini untuk apa itu? Untuk pesta, Pesta atau perang? pesta atau perang. Atau jaga diri. Itu sendiri. Ya, ini salah waktu. Salah waktu. Kenapa kita pakai yang tukang kasawali? Karena ini cara kerjanya kami belum tahu.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새뼈로 조각 활동을 하는 사와족은 없습니다. 밀려오는 현대 문명 때문에 사라져가는 풍경입니다. 그 풍경과 함께 사와족 삶의 진정성과 깊이마저 잃어가는 것은 아닐지. 그 시간 파스칼은 작은 통나무 배에 가족을 태우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강 상류를 따라 오르자 울창한 나무들이 거대한 숲을 이룬 정글이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정글. 파스칼과 그 가족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사고 야자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파스칼과 가족은 이 무성한 숲에서 길을 내가며 사고 야자나무를 키웠다는군요.
나무 줄기에 녹말을 저장하고 있다는 독특한 나무. 녹말을 저장한 나무 줄기를 얻기 위해선 먼저 잎집의 긴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보통 가시보다는 독성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고 야자나무를 정글에서 직접 채취했지만 이제는 정글에 들어와 씨앗을 심어 키우니가 주인이랍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고 야자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야자나무는 파스칼의 고모가 직접 키운 나무죠. 남자들의 도끼질에 좋기 7, 8m는 돼 보이는 나무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사와족의 주식 사고 야자나무. 이 억세고 단단한 나무를 과연 어떻게 먹는다는 것일까요? 나무의 주인인 라마스 고모의 통솔 아래 겉에 단단한 껍질을 벗기자 나무의 하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하얀 속살에 저장되어 있는 사고 전분이 바로 사와족의 주식입니다. 그냥 바로 먹어도 부드럽고 달콤해 정글에선 이만한 간식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고 전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나무 껍질을 벗겨낸 후 도끼를 이용해 속을 파내야 합니다. 한켠에선 여자들이 임시 작업장을 만듭니다. 불과 30분 만에 나무 껍질을 이용한 작업장이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네요. 이번엔 나무 곡괭이를 이용해 사고 야자나무 속을 잘게 부셔 마치 톱밥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사와족은 이 전통의 방식으로 수백 년 동안 나무에서 식량을 얻으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나무를 베고 속을 파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분을 추출할 차례입니다. 즉석에서 만들어 놓은 통에 톱밥처럼 빻아놓은 나무 속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정글에서 구한 물을 붓는데요. 나무 속에 물을 붓고 짜내면 사고 야자나무의 전분이 물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사고 전분은 라마스 고모가 직접 만드시는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고 전분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선 필터가 필요한데요. 물에 적셔 짜낸 사고나무 덩어리가 바로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짜낸 물을 가둬두면 하얀 침전물이 저절로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밀가루처럼 쓸 수 있는 사와족의 주식 사고 전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석에서 불을 피워 한번 구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습기를 제거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사와족의 주식 사고 전분이 완성됐습니다. 파스칼 가족이 일주일간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날 밤 아침부터 만들던 목각콩의 품이 어느 정도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부족 남자들이 조각품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뻘. 물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두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각품을 뻘 속에 묻는 일인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웨르마 마을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뻘 속에 묻어둔 조각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앞은 이미 물이 다 차오른 상황. 두 남자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발로 손으로 바닥을 헤집으며 조각품을 찾는데요. 드디어 조각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연이어 찾아낸 또 하나의 작품. 헌데 놀랍게도 조각품에는 붉은색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뻘을 이용한 자연의 염료. 물기가 마를수록 조각품의 색깔은 점점 더 진해지고 그윽해진다고 하네요. 파스칼은 아침부터 강가에 나왔습니다. 사와족 전사의 축제 룸바뿌라우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 통나무배에 다시 색을 입히고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파스칼 스스로가 찾아서 해내는 일. 전통을 이어가는 일도 그렇겠죠. 전사의 축제 룸바뿌라우 마지막 날. 루마무잔이라 불리는 남자들의 집에서 부족 전사들이 모여 축제를 준비합니다. 루마무잔은 사와족의 남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 한켠엔 사와족 남자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 대신 준비한다는 소라와 돌도끼가 놓여 있는데요. 남자들의 집 루마무잔의 소라와 돌도끼는 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Ini pirokor. Pesta seperti begini atau sekarang kegiatan pesta proba harus dihadirkan. Untuk apa? Untuk aman kah? Untuk aman, juga tidak mengingat kembali leluhur.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자 축제. 축제가 있을 때마다 부족의 남성들은 화려한 의상과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전사의 화려한 치장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가장 낮은 전사는 하얀색, 그 다음 단계는 하얀색과 붉은색, 거기에 검정색까지 칠해 단장한다면 가장 높은 계급의 전사라는 표시입니다. 부족장의 대나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의 축제 마지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나무 나팔 소리에 맞춰 전사들이 함께 소리를 치며 기를 모읍니다. 이 의식은 고대 원시 부족이 그러했듯 사와족 전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축제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고나무의 가루도 뿌립니다. 사와족 전사의 축제 룸바브라우의 마지막은 배 전투 훈련입니다. 사와족의 용맹스러운 전사들. 파스칼도 이번 배 전투 훈련에 나갑니다. 그런데 배 전투 훈련을 앞두고 갑자기 전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와족은 마을 행사에 부족 사람들이 울면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고 부족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곡을 끝내고서야 사와족 전사들이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와족 10여 개 마을 200여 명의 전사가 참여한 배 전투 훈련. 배 전투 훈련은 얼마나 대열을 잘 정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족장의 수신호에 맞춰 멈췄다 움직이기를 반복하고 함성을 내지르며 공격 태세를 갖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척의 배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대오를 갖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에게 조직화되어 있는 세일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배 전투 훈련을 하며 노를 저은 지 2시간. 배들이 강 한가운데 위치한 숲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전사의 축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들만의 중요한 의식을 치른다는군요. 전사들이 배 위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족 남자들 몇몇이 정글 속에서 금세 임시 회의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와족의 부족장 아도로프는 미래의 사와족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 중 한 명을 지목할 예정입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전통의 가치를 지켜나갈 사와족 미래의 부족장.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부족을 위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파스칼. 사와족 건실한 청년 파스칼은 이 땅 위에서 전통의 가치를 빛내며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땅과 어울려 살아온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말이죠.